안녕하세요. 아마존 셀러 여러분.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아마존 광고교육팀 홍원정입니다. 아마존 광고팀이 새해 시즌을 맞아서 즉시 사용 가능한 3가지 비밀을 열고 전략들을 공유드려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질문 주시는 3가지 새해 단골 질문이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 새해에 신제품을 출시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출시 방법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새해에 광고를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기회를 모두 미스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광고를 했을 때 전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세 번째, 새해에 광고를 진행했더니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3가지들을 한번 풀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해에 신제품을 출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출시하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새해에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ASIN, 즉 나의 제품을 선택했다면 이제 그 ASIN을 가지고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타겟팅할까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도록 좀 더 깊게 아시는 조사, 즉 알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나의 소비자를 이해하려면 어디서 소비자 유입 키워드와 검색어를 알 수 있을까요? 가장 빠르게 가져오실 수 있는 부분은 리뷰 및 Q&A에서 소비자가 자주 묻는 상품 기능과 리뷰 탭에서 상품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중복 키워드들을 추출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 상품뿐만 아니라 내 카테고리 내에서 베스트셀러 또는 인기 상품들을 통해서 경쟁 제품에서의 장점들을 내 것으로도 체화시키실 수 있고 소비자의 수요 포인트들을 적극적으로 추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 상위셀러 리스팅, 사이트 내의 베스트셀러 또는 위시리스트를 통해서 카테고리 내의 인기 상품의 리스팅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떠한 소비자 소구 포인트, 헤드라인, 그리고 정보를 담아 놓았는지 유심히 살펴보시고 또한 이 경쟁셀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스토어 또는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소비자를 타겟팅하고 있는 소구 포인트들을 뽑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 상품과 소비자가 연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리스팅에서는 보여드리고 있는 6가지를 꼭 확인해 주세요. 헤드라인, 상품의 브랜드 이름과 카테고리, 상품의 스타일 등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소비자가 나를 찾는 주요 키워드들을 같이 작성해 주세요. 기능, 크기, 색깔 등이 포함됩니다. 메인 이미지 및 보조 이미지는 명확히 보일 수 있는 고픽셀 이미지들을 업로드 해주시고 그림은 최소 8장 업로드 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블랙 포인트, 한국어로 소구 포인트라고도 부르는데요. 여기서는 소비자가 이 제품을 어떤 특징, 어떤 셀링 포인트로 알고자 하면 좋은지 강조, 용도, 상품 관리 방법, AS 정보, 사이즈 정보 등 다양한 키 포인트들을 5가지 이상 세부 키워드로 나뉘어서 작성해 주시면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또한 중요한 검색어나 검색 키워드들을 추가해 주셔서 리스팅 내에 추가해 주시는 경우 광고 노출과 소비자 연관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브랜드 등록 셀러님들께서는 이 A+ 컨텐츠라는 것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템플릿을 통해서 아마존이 상품의 기능, 사용 방법, 실제 소비자 사용 장면들을 표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리스팅까지 마무리를 하셨나요? 그렇다면 저희는 이 신제품들을 광고하기 전에 잠시 점검을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하실 것은 리스팅을 점검하고 난 후 이 제품이 광고가 준비가 되었는지를 한번 확인하셔야겠죠? 즉, 저희 아마존에서는 suggested, 즉 광고가 준비가 되어서 광고로 권장되는 ASIN으로 등록되어 있으신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Sponsor Products, 제품 광고를 사용해서 광고가 준비된 상품을 광고했을 경우에 광고 준비 상품은 클릭될 가능성이 16배 정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출시하실 신제품들을 효과적으로 타겟팅하시기 위해서 광고 그룹으로 묶어주시는 게 좋은데요. 만약 내가 3개 이상 신제품들을 중심으로 이번 시즌에 새해 주력으로 광고를 통해 판매하시려고 하신다면 동일한 광고 그룹의 모든 ASIN이 하나의 타겟팅, 즉 키워드나 상품을 공유하기 때문에 동일한 광고 그룹에 추가된 모든 ASIN은 가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ASIN으로 그룹을 묶어서 광고로 구성해 주세요. 특히 신상품 출시의 경우는 또는 시장 반응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타겟팅을 진행할 키워드나 상품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모든 ACN을 광고 그룹에 넣었을 때 광고 그룹의 노출 가능성이 확 높아지게 됩니다. 자, 이제 효과적으로 광고를 통해서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신제품들의 노출, 클릭, 전환을 높여보아야 할 텐데요. 신제품 또는 이번 새해 시즌 주력하고자 하는 제품들의 첫 시작은 스폰서 프로덕트 제품 광고입니다. 신제품이나 또는 데이터가 많이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리스팅 완료하셨고 상세 페이지도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광고를 집행하시려고 하시지만 적당한 데이터를 갖지 못하신 경우시라면 자동 광고가 그 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동 광고는 내가 제일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수동 광고로 변신하기 전에 모든 데이터를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동 광고에서는 4가지의 매칭 방식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검색어 매칭을 향후 도와드리는 2가지 매칭 방식과 향후 상품 매칭을 도와드리는 2가지 매칭 방식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통해서 향후 수동 광고로 진화해서 내가 잘 운영할 수 있는 키워드 그리고 상품 타겟팅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새 시즌에는 자동 광고를 진행하실 때 보시는 것처럼 4가지의 매칭 방식을 모두 열어두시고 Sponsored Products 제품 광고를 시작해주세요. 자, 신제품을 선택했고 스폰서 프로덕트의 자동 광고를 시작하셨다면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입찰가와 예산을 조정하셔야 됩니다. 광고를 시작하셨다면 과거에는 예산 조정을 수동으로 하셨어야 했습니다. 그랬더니 중요한 타이밍이나 또는 조정에 운영하지 않았을 때 데이터와 판매량에 손실이 생긴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요. 광고 예산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실 수 있도록 새로운 기능인 버젯 룰즈가 생성되었습니다. 버젯 룰즈는 스케줄에 기초해서 내가 만들 수 있는 규칙과 특정한 퍼포먼스에 따라서 만들어줄 수 있는 규칙 2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스케줄에 따라서 예산을 조정하실 경우에는 특수한 이벤트나 특수한 시간을 위해서 예산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해 사용량이 많은 시기에 또는 트래픽이 많은 시기에 미리 버젯 룰즈를 설정해 주시면 자동으로 예산을 조정해드리기 때문에 따로 수동으로 조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에 따른 예산 조정뿐만 아니라 광고 효과를 바탕으로 예산이 조정될 수 있는데요. 이는 퍼포먼스 버젯 룰즈로 2번째로 부릅니다. 이는 A코스, 광고의 투입 생산비나 조회수 및 전환율 지표에 근거해서 한계값 설정했을 때 특정 효과에 달성했을 때는 예산이 자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새해에 신제품을 출시하고 난 후에 새해에 광고를 진행했을 때 전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검색, 소비자 경로에서 키워드를 전략적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키워드는 고성능 키워드를 알아내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보여드리는 3가지 보고서 그리고 페이지를 통해서 나만의 고성능 키워드를 알아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 또는 수동 광고를 통한 검색어 보고서, 영어로는 서치 텀 리포트라고 부릅니다. 노출, 클릭수, 전환율의 실적이 우수한 키워드들을 알아내실 수 있고 상품과 정확하게 매칭되는 소비자의 검색어들을 알아내실 수 있습니다. 2번째, 검색어 노출 순위 보고서, 서치 텀 임프레션 쉐어 리포트라고도 부르는데요. 총 검색량을 높이는 단어들을 알아낼 수 있고 상위 키워드와 최적화를 할 수 있는 키워드들에 대한 순위를 모두 보여드립니다. 3번째, 타겟팅 페이지. 광고 콘솔 아래 타겟팅 탭이 진행되는데요. 여기서는 클릭 한 번으로 노출수, 클릭수 또는 전환수가 우수한 키워드들을 필터링해서 가장 잘 되는 그리고 좀 더 발전시켜야 하는 키워드 타겟팅들을 모두 알아내실 수 있습니다. 공격을 하셨던 키워드가 있었다면 2번째는 방어도 하셔야 되는데요. 소비자가 각 경로에서 이탈하지 않고 내 페이지에서 안전하게 계속 머무를 수 있도록 내 페이지를 방어하는 전략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소비자의 구매 경로에서 보통은 사례 1, 사례 2, 바로 자사 상품을 바로 구매한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새해에는 많은 사례가 보시는 것 같은 사례 3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 상세 페이지에서 타사 경쟁 상품이 광고가 집행되어서 소비자의 유입량이 이탈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를 잘 방어하시는 게 바로 광고의 전환율에도 큰 영향을 주실 수가 있어요. 따라서 새해에는 방어를 위한 상세 페이지 구성에 노력을 쏟아주셔야 합니다. 광고 슬롯과 비광고 슬롯을 활용하시되 저희가 직접 조정할 수 있는 광고 슬롯을 기준으로 구성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두 개의 광고 상품, Sponsored Display, 디스플레이 광고, Sponsored Product, 제품 광고, 이 두 가지의 광고 솔루션 중 상품 타겟팅을 통해서 자사 상품을 내 페이지 안에 타겟팅해서 경쟁 업체에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소비자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유입량, 즉 트래픽의 휠을 구성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스폰서드 디스플레이의 경우는 신상품 노출을 위해서 트래픽이 많은 자사 상품을 선택하시고 입찰 방식으로는 유연하게 퍼포먼스에 따라서 적용되실 수 있도록 동적 입찰 중 인하만을 사용해 주세요. 스폰서 프로덕트, 광고 수로 사용하실 때는 자사 상품을 넓게 여러 가지 타겟팅하셔도 괜찮고 고정 입찰 또는 동적 입찰 중 인상 및 인하를 사용하셔서 광고를 유연하게 조정해 주세요. 이것이 모두 방어를 위한 상세 페이지 구성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내 전략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싶으시겠죠? 광고 콘솔에서 타겟팅 탭에 들어가시면 내가 방어 전략을 위해서 사용한 상품 타겟팅뿐만 아니라 내가 공격으로 사용하고 있는 키워드 타겟팅에 대한 퍼포먼스와 모든 지표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말 중요한 제외 타겟팅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키워드나 상품들을 통해서 유입량을 끌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유효하지 않은 트래픽은 불필요한 광고 비용 지출을 막기 위해서 꼭 제외, 즉 제거시켜 주셔야 하는데요. 제외 타겟팅 전략을 사용해서 관련성이 없는 비효율적인 트래픽을 제거하는 것이 전환율과 매출을 증대시키실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키워드뿐만 아니라 경쟁사와 우위를 비교해서 자사 상품이 분명한 이점이 없는 브랜드나 상품의 경우는 제외 상품 타겟팅으로 진행하실 수가 있고 또한 키워드 같은 경우는 나에게 관련성이 없는, 나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키워드의 경우 검색어를 넓게 제외하셔서 키워드 같은 경우도 제외 타겟팅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신제품 출시를 준비하셨고 어떻게 하면 전략을 짜서 검색과 방어 그리고 제외를 하시는까지 보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새해에 광고를 진행했는데 광고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갔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광고의 비용 대비 투입 산출비, A코스라는 지표를 가지고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A코스, 여러 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판매 대비 광고비 지출이 얼마 정도 되었는지를 말하는 투입 산출비 지표입니다. 아래 공식에서 보시는 것처럼 A코스는 광고로 인한 매출 대비 광고 지출이 얼마나 되었는지에 대한 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셨을 때는 CPC, Cost per Click, 광고 하나의 클릭당 비용을 낮추고 CBR, Conversion, 한마디로 전환율을 높여주시면 이 판매와 클릭 수가 조정되기 때문에 A코스를 유동적으로 관리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 같이 CPC, 한마디로 Cost per Click 같은 경우는 관련성이 높아질수록 하나당 광고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노출이 많아질수록 CPC는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노출을 향상시키는 것은 CPC가 줄어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인데요. 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 중 바이박스, 획득 비율, 관련성, 적절한 키워드와 입찰가가 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환율 같은 경우는 판매 대비 클릭 수이기 때문에 클릭과 전환을 함께 고려해 주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삼각형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노출뿐만 아니라 아래에 있는 클릭과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도 함께 점검해 주셔야 합니다. 클릭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광고 소재들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광고 슬롯과 위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리스팅에 대한 품질, 그리고 트래픽을 잘 방어하고 있는지 내 상세 페이지에서의 방어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에서 CPC를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한마디로 전환율도 높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CPC, 이 Cost per Click 같은 경우는 입찰 방식을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까요?
여러 수준에서 이 CPC를 낮추기 위한 것을 고민을 해보고 있지만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것은 내 키워드나 내 상품의 관련성 또는 연관성을 높여주셨을 때 CPC가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입찰 전략으로 CPC를 낮추실 수가 있는데요. 배치 보고서를 통해서 광고 위치별로 입찰액을 어디에 증가시킬지, 유지시킬지, 감소시키실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는 CPC가 낮아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전환율을 높여주셨으면 A코스가 조금 더 유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겠죠?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나의 제품의 리스팅 관련 트래픽과 유입량을 증가시키셔야 하고 다른 경쟁 상품이 내 소비자를 끌어나가지 않도록 리스팅 방어를 통해서 트래픽의 이탈 없이 전체적인 전환을 증가시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해 시즌을 맞아서 3가지 비밀에 대해서 한번 열어보았는데요. 첫 번째 비밀이었던 새해의 신제품을 출시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출시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방법에 대해서는 소비자를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광고를 진행할지 배치하고 매칭시키는 방법 그리고 조정하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두 번째 비밀로서는 새해에 광고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모든 기회를 놓친다는 것. 그렇다면 광고를 했을 때 전환율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소비자의 검색 경로에서 나를 드러내고 내 페이지에서는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어하고 유효하지 않은 트래픽들은 제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고를 진행했는데 너무 높은 새해 광고 비용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투입 산출비 지표였던 A코스라는 지표를 말씀드렸는데요. A코스에서는 CPC, Cost per Click이라는 지표를 낮추면서 전환율을 높여주실 수 있는 방법으로 솔루션 삼각형을 보았고 CPC라는 한마디로 광고 하나당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3가지 박스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새해 시즌을 맞아 셀러님들께서 꼭 아셔야 하는 3가지 비밀을 풀어보았습니다.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보셨는데요. 그렇다면 아마존 광고 솔루션을 통해서 실제로 그 성장을 이루어내신 브랜드들이 누가 있으실까요? 아마존 세일즈팀 김유진 매니저님께서 실제 성공 사례들을 한번 공유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셀러님들. 2022년 셀러 컨퍼런스 아마존 광고 마지막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마존 광고 솔루션의 활용 사례와 마무리의 발표를 맡은 아마존 광고 세일즈팀 김유진 매니저입니다. 이전 세션에서 아마존 광고 솔루션의 기초와 아시인 제품별 권장 광고의 조합, 그리고 2022년도 3가지 광고 비밀을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지금부터는 아마존 광고 솔루션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면으로 성장을 이루고 계신 셀러님들의 사례를 알아보고 셀러님들께서 활용하실 수 있는 다양한 아마존 광고팀의 정보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가지의 서로 다른 사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반려동물 액세서리 브랜드 텔라 앤 스텔라입니다. 캐나다 전역으로 최고의 반려동물 액세서리로 탄생하고자 했던 텔라 앤 스텔라는 신생 브랜드로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요. 텔라 앤 스텔라의 과제는 연간 A코스를 30%로 유지하는 동시에 순수익도 30% 이상 창출하는 비즈니스를 캐나다 전역으로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텔라 앤 스텔라 브랜드 셀러님이 계획을 세우시던 시기는 피크 시즌이 다가오는 시기였는데요. 이를 대비하기 위해 셀러님은 리테일 준비 상태에 집중하셨습니다. 유사 상품과 자체 스토어를 차별화할 톤 앤 매너를 수립하고 상품 상세 페이지 안에서도 텔라 앤 스텔라만의 독특하고 펑키한 스타일을 구축해 나가셨습니다. 텔라 앤 스텔라의 광고 시작은 바로 스폰서드 프로덕이었는데요. 신규 브랜드였기 때문에 자동 타겟팅을 활용하여 고효율 키워드를 수집하셨습니다. 또한 수동 키워드 운영 시 광범위 매칭에서 구문 및 정확한 매칭으로 좁혀나가며 지속적으로 키워드를 최적화 진행하셨습니다. 스폰서드 브랜드 경우에는 한 개의 광고로 여러 상품을 선보이면서 스토어로 유도할 수 있는 스토어 스포트라이트 크리에이티브를 활용해서 브랜드 자체의 독특한 상품 카탈로그를 선보이시고 CPC 효율화를 진행하셨는데요.
특히 스폰서드 프로덕트 검색어 보고서를 활용해서 지출액은 높지만 클릭수가 낮고 판매가 적은 키워드나 상품 타겟팅을 제외해 나가시면서 로아스 개선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산과 키워드 전략은 어떻게 운영하셨을까요? 우선 피크 시즌 대비를 위해 입찰액과 예산을 2배 증가하셨습니다. 또한 동적 입찰, 인상 및 인하 전략을 사용하며 스폰서드 브랜드 입찰액 효율성을 증대하셨는데요. 스토어에서의 특정 상품의 할인을 제공해서 히어로 아신의 전체적인 가시성도 높이셨습니다. 결과적으로 광고비 효율은 타깃으로 하신 30%보다 낮은 25%를 달성하셨으며 스폰서드 브랜드 광고 기업 매출은 이전 분기와 비교해서 50% 상승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의 어페럴 브랜드 사례입니다. 해당 한국 브랜드 셀러님은 미국 시장에 진입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으셨지만 아직 충분한 브랜드 인지도가 확보되지 않아 보다 정밀한 타겟팅 기반으로 한 풀퍼널 전략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자, 그럼 어떠한 비법으로 목표를 달성하셨는지 한번 함께 알아볼까요? 해당 어페럴 브랜드 셀러님은 다양한 모델의 의류를 판매하고 계셨기 때문에 스폰서드 프로덕트도 모델별로 따로 운영하며 고유한 키워드를 수집하셨습니다. 히어로 아신을 활용하여 스폰서드 브랜드 비디오를 병행하여 브랜딩도 강화하셨는데요. 다수의 주요 아신의 스폰서드 디스플레이 상품 타겟팅과 오디언스 타겟팅을 추가하셔서 고객 전 여정에 걸쳐서 노출도 도모하셨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존 셀프 서비스 광고, 스폰서드 광고뿐 아니라 히어로 아신을 중심으로 아마존 DSP 고려, 구매 캠페인을 추가하여 풀퍼널 전략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때 다양한 타겟팅을 활용하여 모든 고객 여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셨는데요. 아신이 속한 카테고리 안에서 활동하는 고객 대상의 타겟팅과 더불어 경쟁사 상품을 보았던 고객들의 리타겟팅 기간은 30일 내로 최근 관심을 보였던 고객들 대상으로 자사상품 구매 고려를 촉진하셨으며 자사상품은 구매 주기를 고려하여 구매 이후 30일 이상의 고객을 리타겟팅하여 재구매와 충성도를 함께 제고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광고 운영 상품의 노출량은 50만 이상 증가하셨으며 정교한 타겟팅으로 평균 상품 상세 페이지 유입당 비용을 0.6달러 이상 감소시키시고 로아스는 2배 이상 증가한 사례입니다. 한국의 뷰티 카테고리 셀러이신 네오팜 브랜드 셀러님의 케이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오팜 셀러님은 스폰서드 프로덕트, 스폰서드 브랜드 광고 상품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 오셨습니다. 다만 기존 광고 전략만으로는 매출 및 세션이 정체됨에 따라 브랜드 인지, 고려 증진 고객들을 확보해야 하는 목표가 생기셨는데요. 네오팜 브랜드 셀러님께서는 스폰서드 프로덕트의 경우 기존 전략과 같이 자동 광고와 수동 광고를 병행하여 지속적인 마켓 트렌드 기반으로 한 최적화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스폰서드 브랜드의 경우 주요 키워드 운영을 통해 브랜딩을 강화하셨습니다. 더불어 아마존 DSP를 사용하여 온오프 아마존에서의 네오팜 브랜드를 노출하여 미국 고객 대상으로의 노출 범위를 확대하셨는데요. 광고 이미지의 경우 아신이 가진 기본적인 가격, 리뷰 등뿐 아니라 커스텀 이미지를 활용해 고객들의 관심을 더욱 유도하셨습니다. 관심을 보인 고객 대상의 리마케팅으로 매출 향상을 도모하셨는데요. 결과적으로 아마존 DSP 캠페인 집행 전 동기간 대비 세션은 5.5% 증가, 매출은 17% 증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그로서리 브랜드인 대천김 브랜드 셀러의 사례입니다. 대천김 브랜드 셀러님은 스폰서드 광고를 전체적으로 활용하시며 이미 해당 카테고리의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하셨는데요. 카테고리 내에서의 추가적 매출 상승에 대한 기회 도모뿐 아니라 대천김이라는 브랜드를 미국에 각인시키는 브랜딩의 목적으로 고객 전 여정을 아우르는 아마존 DSP를 함께 활용하셨습니다. 스폰서드 광고 캠페인을 유지하시며 아마존 DSP를 통해 경쟁사 및 연관 제품 리타겟팅과 더불어 자사상품 타겟팅을 추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고려 증진과 구매 전환 캠페인을 함께 운영하며 풀퍼널 마케팅을 완성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잠재 고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 구매 전환뿐 아니라 오가닉 노출도 성장하여 카테고리 내의 브랜딩을 강화하신 사례입니다. 아마존 DSP 캠페인 진행 전후 비교 시 아마존 DSP 광고 하신의 검색 노출 인덱스가 2배 상승하였으며
연관 제품의 구매 전환 증가를 유도하셔서 언드미디어 노출 인덱스는 63%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한국 뷰티셀러이신 네오젠 브랜드 셀러님의 케이스입니다. 네오젠 브랜드 셀러님은 기존 스폰서드 광고 운영으로 다수의 히어로 아신을 발굴하신 상황에서 히어로 아신들을 기반으로 한 더 넓은 범위의 잠재 고객에게 도달하시는 것을 중요한 사업 과제로 판단하셨습니다. 네오젠 브랜드 셀러님은 키워드 최적화에 중점을 두고 스폰서드 프로덕트와 브랜드 캠페인을 운영하시며 특히 스폰서드 프로덕트의 경우 자동 및 수동 광고 캠페인을 병행하며 지속적인 고효율 키워드를 수집하셨습니다. 뿐 아니라 온오프 아마존에 네오젠 광고를 노출하시며 전체적인 리스팅 성장도 도모하셨는데요. 아마존 DSP의 다양한 광고 포맷과 타겟팅을 통해 풀퍼널 전략으로 광고 전략을 확장하셨습니다. 아마존 DSP 비디오 소재를 활용하여 브랜드 인지 단계 고객에게 도달하고 인마켓 유사 제품 타겟팅을 통해 고려 단계에 머물러 있는 고객에게 노출을 확장하셨으며 카테고리 및 기여기간별 리타겟팅을 통해 구매 촉진 캠페인을 진행하셨습니다. 아마존 광고 풀퍼널 전략을 기반으로 한 캠페인 전후 비교 시 히어로 아신 매출 30% 이상 증가하신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아마존 광고 솔루션을 활용한 다양한 전략 사례를 한국 셀러님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카테고리에 걸쳐 알아보았습니다. 2022 아마존 셀러 컨퍼런스를 맞아 준비된 아마존 광고 세션 어떠셨나요? 한국 셀러님들의 의견은 아마존 광고팀에 매우 중요합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QR을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해주세요. 설문조사를 진행해주신 한국 셀러님들께 아마존 광고 기초 가이드북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아마존 DSP 컨설팅 신청도 설문조사 링크를 통해 가능합니다. 아마존 광고팀은 지속적으로 한국 셀러님들만을 위한 광고 교육뿐 아니라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아마존 광고교육팀 채널을 추가하셔서 다양한 아마존 광고 정보 업데이트를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오늘 진행한 아마존 광고 세션 마무리를 들으면서 설문조사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오른쪽 상단에 QR코드를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 알아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실까요? 첫 번째 세션에서 아마존 광고 교육팀 홍원정 매니저님과 함께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스폰서드 광고부터 신청 운영 가능한 아마존 DSP까지 다양한 아마존 광고 솔루션을 활용한 풀퍼널 전략이 아마존 사업 성공에 중요하다는 점을 짚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셀러님들께 중요한 브랜드 상황과 판매하는 아신에 기반한 광고 전략 수립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한국 셀러님들의 브랜드 상황, 사업 목표, 그리고 아신의 특징에 따라 광고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2022년 새해를 맞아 충분히 직접 적용 가능한 3가지 주요 전략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 신제품 출시를 위한 소비자 조사, 여러 가지 광고 유형 배치, 다양한 매칭 활용과 입찰 조정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서 검색 키워드 방어를 위한 상품 타겟팅, 제외 타겟팅을 활용해 주세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꼭 광고 비용 조정 시 에이코스 솔루션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 광고 풀퍼널 전략을 활용하여 성공하신 한국 셀러님들을 포함한 5가지 서로 다른 케이스를 알아보았는데요. 아마존 광고 솔루션을 활용한 제품과 브랜드의 성장, 오늘 참여해주신 셀러님들도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아마존 한국 셀러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존 광고팀은 한국 셀러님들의 아마존 사업의 성장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2022 아마존 셀러 컨퍼런스 광고 주제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